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소장님이 활동하시는 단체 이름이 1776 단체 이름인데 혹시 1776 단체 이름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저기 한 분 계셨어요. 와, 제가 1776이 무슨 뜻이냐면요, 네, 민국의 독립 선언한 날이에요. 대한민국도 미국과 동일하게 자유의 뿌리와 줄기를 발굴하여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파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훌륭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평세 박사님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은 네이버 사이트에서 1776이나 조평세 검색을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많이 검색하시고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요, 아까 시작할 때보다 자리가 많이 찼습니다. 지금은 포토타임을 가질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현수막이나 피켓이나 깃발을 높이 드시고 사진 찍으실 우리 기사님들이나 또 유튜버 기자님들 강대나로 올라오셔서 포토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올라오셔서 사진 찍어주세요. 자, 이쁘게, 네, 사람이 가장 많게, 예, 흔들어주시고, 깃발도 흔들어주시고, 피켓도 들어주시고요. 혹시, 네, 비어있는 의자가 있으시면 곧 들어가 계시면 조금 더 우리가, 네, 풍성하게 사진이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비어있는 공간에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사진 찍을까요? 자, 하나 둘 셋을 외칠까요? 자, 하나 둘 셋. 됐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셋. 됐나요? 네, 자유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유튜버 기자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때와 많이 틀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때와 지금은 똑같지 않다. 다 이게 누구의 공입니까? 예, 깨어있는 유튜버 기자님들이기 때문에 그 공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항상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유튜버 기자님들이고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자 모십니다. 주은수 원장님이십니다.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의 책을 집필하시고 전 대학 교수이시며 학원 강사를 10년 동안 하셨습니다. 멋있는 주은수 원장님 모셔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을 질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은숙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특별한 저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었습니다.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던 제가 어떻게 민주당을 탈당하고 현재 보수 우파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 이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나의 자식에게 어떤 국가를 물려주고 싶은지 여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무대가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저는 바로 인천 부평 청천동 금호 2차 맞은편에서 학원을 10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혹시 청천동에서 오신 분 있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정치적 무관심자로 살았습니다. 내일 하나 똑바로 잘하는 게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국이라 생각하며 저는 정치적 무관심자로 살았던 저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민주당 권리당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학부모님들과 가까운 곳에서 그들과 소통했습니다.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그 참사에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국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제가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운동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촛불을 들고 나가고 있던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태극기를 들고 반대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저는 당시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던 어르신들이 돈봉투를 받고 나간다는 그들의 말에 세뇌가 되어서 정말 어르신들이 봉투를 받고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입에 담기조차 송구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하시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약속한 대로 대한민국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저의 학원은 늘 대기가 있을 정도로 잘 되던 학원이었습니다. 2020년 1월, 여러분 2020년 1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중국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학원을 이전했고 한 달 만에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토록 믿고 내 손으로 정권을 바꾸는 일에 힘을 보탰으나 그들은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주변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문을 닫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직 박수받긴 미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무관심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놈을 뽑아도 그놈이 그놈이구나. 그냥 나 원래 하던 대로 내일이나 똑바로 잘 해야겠다. 이렇게 정치적 무관심자로 저는 한참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매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해외 세미나에 참석 중이었고 아침에 식당에 내려갔더니 저와 세미나를 듣는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나라에 이상한 일이 있던데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걸 했대. 너희 나라 경제가 개박살이 났어. 저는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해줬습니다. 근데 한 2시간 만에 끝났더라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엄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이미 계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계엄령은 어떤 모습입니까? 군인들이 시민들을 공격하고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런 것이 제가 알고 있던 계엄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 지금 이 시대의 계엄령이 웬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내란죄가 성립될 경우 대통령께서 어떤 리스크를 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이상하다는 의문을 가졌던 저는 합리적으로 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저를 세뇌시켰던 JTBC는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금 더 심해졌더라고요.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진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우리 아버지를 세뇌시켰다고 생각했던 그 유튜브를 하나하나 찾아보며 팩트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라운드C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성원 씨께서 이것은 특정 정당 간의 싸움이 아니라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 대한민국을 해치려는 자들의 싸움이다. 국민들의 주권과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지난 저의 바보 같은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일단 저희 아버지께서 계신 광화문 광장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신 이유를 알고 있으십니까? 민주당의 탄핵 몇 번인가요? 29번! 민주당은 탄핵을 위해 태어난 정당입니까? 29번의 줄탄핵 뿐만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팔다리를 묶고 손발을 잘랐습니다. 심지어 그 예산 중에는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가 걸려있고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조차 윤석열이 잘 돼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성과를 내는 것을 견딜 수 없던 그들은 무차별하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어떤 이렇게 짓거립니다. 그까짓 거 예산 몇 퍼센트 삭감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냐고. 자, 여러분, 국가의 예산과 가정의 살림살이 예산은 다릅니다. 예산이 허락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던 과거의 저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그때 제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민주당 권리당원 광화문 집회 나가는 충격적인 이유라는 주제의 영상으로 85만 명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은숙을 아직 팔로우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주은숙을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진실을 계속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교통 위반 한 번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속도 위반 한 번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무릅쓰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대통령. 그런데 그 대통령에서 국민들이 끝도 보이지 않는 화환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헌재 앞에 나가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국민들은 꿋꿋하게 버티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대통령을 지키는데 힘을 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전 국민이 이 추위에 영하 10도가 가까운 이 날씨에 이렇게 뛰어나와서 목소리를 내는데 깨어나지 않는 그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지금은 내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개뿔 우리한테 이럴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대통령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제안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장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저의 유튜브 링크를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은숙 원장님께서 매우 특별한 것은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팔로우와 구독 많이 해주실 거죠? 네.